그래서 오늘은 그 택내 습계예요. 택내 습계와 그 다음에 상품 곱게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요. 수라고 하는 건 따를 숫자예요. 뒤따른다. 무언가를 따른다. 그러면 이제 무언가를 따라야 되는데 뭐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럴 때 습계 앞에는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그걸 따라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서 따라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시요. 때를 따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르는 거. 어떤 때를 따라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때가 왔어. 그럴 때 사람을 따라야 되기도 하고 일을 따라야 되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 혹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진짜 따르는 건데 무엇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시대가 이 수의 개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위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연못. 아래에는 우레. 연못과 우레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연못과 우레의 그 택배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기쁜 거. 그 이 우레는 뭐예요, 여러분?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는 기쁘면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기쁜 상태. 그런 상태예요, 지금. 기쁘면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기쁜 상태는 잘 따른다는 거죠. 잘 따른다는 얘기가. 그래서 따른다는 그 뜻이 나왔다 그래요. 요 개를 보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택계는 우리가 남녀로 얘기하는 여자. 위에는 여자. 아래는 뭐예요? 우리 양 하나가 있을 때 그게 주인이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남자. 근데 이건 장남이라서 나이가 좀 늦은 남자. 요건 어린 여자, 소녀. 그래서 어린 여자가 누구를 따라요? 나이 든 남자를 따르는. 그래서 뒤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위에 있는 여인이 아래에 있는 남자를, 나이 든 남자를 따른다. 그래서 뒤따른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우레가 연못 속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에요, 지금. 우레가 연못 속에서 움직여. 그러니까 우르릉 캉캉하면서, 그러면 우레가 올리면 어떻게? 연못이 같이 움직여. 그래서 따른다. 지금 괴의 모습을 가지고 따른다는 요 뜻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괴의 모습으로. 근데 이제 괴의 모습만 갖고 이 뒤따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괴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괴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습계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있는 천지 빗계 기억하시죠, 선생님들? 아래 땅이 있고 위에 하늘.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지금 요 위에 있는 그 양효가 어떻게 하냐면 요 아래 곤계 요 맨 아래로 왔다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효가 하나 여기로 와서 어떻게 됐어요? 밑에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음연은 어떻게 갔을까요? 이 하늘의 맨 꼭대기 이렇게 그 하늘 이 건계의 맨 위에 삼효로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원래 모든 괴는 건계와 곤계가 변화한 것이다. 이게 정의천이 이 64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건계와 곤계가 변해서 다른 괴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자 위에 있던 양의 효가 이렇게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아래 자리 잡았잖아요. 그죠? 음의 아래. 공손하게. 공손하게. 근데 여기는 또 밑에 있던 음이 제일 꼭대기로 가서 양 두 개가 아래 공손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선생님들. 어때요? 지금 밑에 양이 센 거지만 공손하게 자리 잡아서, 공손하기 때문에 음이 굉장히 잘 따른다. 우리 센 것이 좀 공손해줘야 약한 것이 막 따르잖아요. 그쵸? 너무 세고 강하면 무서워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하게 있어서 지금 공손하게 있으니까 따라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괴의 변화를 가지고 뒤따른다라고 하는 요 뜻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 괴상의 모습을 가지고 이 형체를 가지고 뒤따른다라는 요 말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 두 번째, 요 괴의 변화를 가지고 이 뒤따를 숫자 요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희천 선생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이 뜻을 지을 때 괴의 그 형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변화를만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지금 숫개는 두 개 다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숫개를 그렇게 뒤따르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기뻐하다, 열광하다에 예가 왔었잖아. 예께. 열광하면 사람들이 손 따르겠죠. 그래서 예께 뒤에 숫개가 온다 라고 서계전에서는 이렇게 요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연결을. 그래서 귀한 사람이 이럴 때 그 천한 사람한테 낮추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낮추는 형상. 이제 그래서 이건 뒤따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괴사를 좀 볼까요? 괴사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는 원형, 이정, 무구. 원형화돼요, 여러분. 뒤따르는 거니까 크게 형통하겠죠. 근데 크게 형통한데 왜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꼭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따르는데 우리가 좀 어긋난 걸 따를 수도 있어요. 올바름을 따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정이에요. 자, 따른다는 건 크게 형통해. 그렇지만 뭘 주의해야 돼? 올바름을 지키는 게 이루어. 내가 그러니까 어떤 걸 따를까가 되게 중요하죠. 자, 뭐 남자를 따를 때도 여러분 어때요? 혹은 남성분이 여자를 따를 때도, 선택할 때도 진짜 올바름을 지켜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상대가 진짜 올바른 분인가를 또 잘 따져서 따라가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옳은 길인가? 그 떳떳한 길인가? 이걸 따져 묻는 거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숫계에서는 여러분. 때를 따르는데 때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숫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숫계는 뭘 딱 떠올리셔야 되면 숫이 때를 따르는 거군요. 때를 따르는 거. 그 때를 따르다 보면 옳게 따를 때도 있지만 잘못 가는 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를 하라. 이정이다.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그러면 어떻다? 무구. 허물이 없다. 그런 경우에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숫계는 여러분의 선택의 그 따름을 이 오는 때인데, 그게 올바른지 그른지는 누가 말해줄 수 없어요. 누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올바른 길인가? 떳떳한 길인가? 이걸 물으면서 선택하라.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군주가 선을 뒤따르고 신하가 명령을 받들고 배우는 사람이 마땅한 의리를 따르고 일에 임해서는 어른을 따르는 것은 모두 바른 뒤따름이겠죠. 이렇게 할 때는 바른 뒤따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르는 데 있어서 구차함이 없어야 돼요. 따르는 데 있어서 구차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차하거나 아첨하거나 뭐 약간 우리가 나를 굉장히 뭔가 그 핑계를 막 대면서 따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떳떳하지 않을 때 우리 막 핑계를 대면서 뒤따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따름에는 구차함이 없어야 된다. 이 숫계가 주는 경계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떤 경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구차함을 뒤따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잘 따르면 천하가 뒤따른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때를 잘 따르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그 공자는 수시지의 대의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때를 따르는 이 뜻이 굉장히 크구나. 정말 크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따른다는 거, 때에 딱 맞게 행동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주역은 늘 시중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때에 맞게 행동해. 때에 딱 맞게. 때에 딱 마땅함을 찾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올바름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수십 개는 그때 어떤 때가 와. 그럼 때를 따라. 여러분한테 어떤 변화의 때가 오겠죠. 양갈래길의 때가 오겠죠. 그럴 때 그때를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시중이라는 이 말이 주역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면서도 또 이 수시지의 대의제라고 하는 이 공자님의 말씀에 여기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중이라는 말. 때를 따른다는 것. 그러면 이제 상전을 좀 볼까요, 여러분? 상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중유래 수 군자 이 향회예요. 향회. 입연식. 군자 이 향회 입연식. 와, 때를 따르는 게 뭐야? 근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 때를 따르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연못 가운데 우레가 있는 것이 수의 모습이다. 연못 가운데 우레가 있어서 지금 우레가 울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연못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군자는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하래요? 자, 이 향은 향할 향자예요. 그래서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때, 어둠으로 가는 때, 그러니까 어두워질 무렵 저물녘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이 연자는 편안할 연자. 편안히 쉬어라. 편안히 쉬어. 이게 때를 따르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 택중 유래 해가지고 사실은 우레가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이게 그 날이 어두워져서 숨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연못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해. 우레도 쉬려고 해요. 그리고 이택택 해가지고 우리가 서방계잖아요. 서쪽. 그죠? 서쪽이었죠. 그 서쪽은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택택. 제가 그때 그 수천팔계 해가지고 방향 말씀드렸었잖아요. 택이 서쪽이었거든요. 딱 그때가 해가 지는 때예요, 여러분. 해가 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쉬셔야 돼요.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때를 따라요. 자, 그러면 낮에는 뭐 하셔야 돼요? 해가 떠 있을 때 스스로 힘써서 나와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들어가서 쉬어라. 그 밤에는 자라. 낮에는 활동해. 이게 자연의 이치. 이러면 너무 쉽죠. 이러면 너무 때를 따르는 게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쉽나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 안 하죠?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고. 밤에 활동은 뭐 하세요? 음주 가무하느라 또 밤에 바쁘신 거 아니에요? 음주 가무하느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꾸로 살아요, 꼭. 그래서 참 때를 따르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건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라가면,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면 때를 따라가는 그 마땅함이 생기는데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이치를 늘 거스르고 살기 때문에 마땅함이 사라집니다. 그 마땅함이 없는 것은 정이 없는 거예요. 올바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굳게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자는 사실은 이 그 숫계를 보면 밤에는 들어가서 편안하게 쉽니다. 참 이게 쉬운데 어려워. 처음엔 되게 시시하잖아요. 뭐 이거였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거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일상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 일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쉽지만 안 되는 것을 공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에서. 자, 그 다음 초구효를 이제 들어갈게요. 자, 초구 같이 읽어볼까요? 관유유 정길 출문 교유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맡을 관자예요. 이게 맡을 관자. 책임을 맡아서 지키는 것. 뭐 관직할 때 이 관도 되지만 이게 책임을 맡아 지키니까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을 맡아 지키는 것에 뭐가 있다? 이게 바꿀 유, 변화할 유, 혹은 투라고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책임을 맡은 바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생겨서 이제 여러분이 뭘 해요? 그 변화에 따라야 돼요. 그죠?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변화에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결정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정길이에요. 여기서는 올바름을 지키면 길하다. 아까 괴사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네요, 여러분. 자, 변화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여기 보면 원래 초효는 어느 효하고 호응을 하죠? 우리가 사효. 근데 같은 양양이어서 사실 따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따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소동파 선생님 그걸 해석을 보면요. 요 초효 초구잖아요. 양이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육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얘를 따르기 쉽대. 우리가 그냥 요 효의 배치상으로 봤을 때 얘를 따르기 쉬운데 사실 이 초효는 얘를 따르면 안 돼요. 근데 구사도 따를 수 없어. 따르고 싶은 건 어느 거예요? 예. 사실 구호를 따르고 싶겠죠. 이 멀지만. 근데 이 유기는 누구의 짝이에요? 구호의 짝이잖아. 근데 얘가 여기 가서 잘못 이렇게 따르려고 하면 누가 경계를 하죠? 구호가 이 초고를 경계를 해요. 이 효 가지고 그냥 그 관계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위험하죠. 그래서 정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길.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출문 있어요. 문 밖을 나가는 거. 자,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내밀한 거예요, 여러분.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밀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뭘 활동할 때 여러분 그때 천하동인께서도 출문하느라고 얘기했죠. 문 밖을 나가야 돼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출문해서 사겨라. 그러면 공이 있다. 그리고 효의 관계로 본다면 출문해서 어디로 가라? 네가 출문하면 구호가 너를 의심하지 않아. 너가 6.25에 가까이 가면 의심해서 치겠지만 의심하지 않아서 그때 아마 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출문교 유공이에요. 자, 여러분이 맡은 것 뭔가 이제 그 일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변화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해서 나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셔야죠. 그래서 사사롭지 않게 너무 개인적이지 않은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시도를 해야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 출문교예요. 사귄다는 것, 어떤 일을 도모하고 뭔가를 따를 때는 사실 문 밖을 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문 그러면 사사롭지 말라는 얘기구나. 극히 내밀하거나 개인적이지 말고 좀 공적으로 나가는 그런 관계들을 맺으라는 얘기구나. 이제 아마 주역에서 출문하면 그렇게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출문교 우리가 유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문을 나가 교제하면 공이 있어. 지금 책임을 맡아서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올바름을 지켜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옳아. 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네가 문 밖을 나가. 가까이에서 사사롭게 뭘 따르게 되면 위험해. 오히려 그건 흉해. 그러니까 문 밖을 나가서 이 개인적이고 내밀하고 폐쇄적인 걸 확 벗어던져. 확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겨. 그러면 공이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2로 갈게요. 자, 이제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소자, 실장구. 소자하고 연결되면 여러분 이게 소자한테 묶일 개자예요. 묶일 개자. 소자에게 묶이면 장부를 잃는다. 그러면 음이니까 이건 분명히 뭘 따르는 거예요? 양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6이라고 하는 이 음이 양을 따르면 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초고. 그 다음에 이 이호는 어디가 있어요? 구. 그러니까 여기서 소자는 그러면 초구겠네요. 아래에 있는. 그리고 아직 뭔가 성장이 덜한 것 같은 초입에 있는. 그래서 소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 6이가 제대로 짝을 맺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구호. 그러니까 구는 장부예요. 윗사람. 장부. 나에게는 어른. 그 어른과는 근데 관계를 우리가 잃게 된다. 그러면 선택에는
두 가지를 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다? 갖출 수 없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다리는 걸칠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래에 있는 소자하고 관계되면 장부를 잃어.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이 소자, 너에게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6위는 좀 경고를 해요. 가깝기 때문에 금방 이 6위는 이 초구한테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소자라고 표현했지만 작은 이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일관계에서. 눈앞에 바로 보이는 이익 있잖아요. 그런 이익에 우리가 금방 현혹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좋은가? 사실은 그건 흉한 길이에요. 그래서 작은 걸 따르면 장부를 잃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근데 그럴 것이냐? 네가 이 위치라면 생각해야 돼. 작은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쉬운 거, 이 길을 선택할래. 조금 멀지만, 어렵지만 좀 다른 길을 선택할래. 그래서 위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가는 그 길에 이 어른, 제대로 된 사람은 장부라는 거예요. 나의 올바른 짝은 9, 5입니다. 뒤따를 사람은. 그래서 실장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여러분 그 상전에서 불겸여야라고 해서 불겸여야.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양수겸장 한다고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도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 일 하는 거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일을 선택할 때도 한 가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도 사람도 하나를 선택하게 되지 두 사람 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해서 사귈 수 있어요? 그 양다리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몰매 맞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 한지 하고 있는 그 선택한 일에 집중을 해야지 선택을 했는데 여기다 마음을 못 두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음을 못 두고 이건 해야 돼. 허덕허덕 하면서 일을 해. 근데 마음은 또 딴 데 가서 후회를 계속해. 이쪽도 못하고 이쪽도 못하고. 그래서 따른다는 거 그거 겸녀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외우세요. 불겸녀야. 불겸녀야. 이건 사실 유기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습계 전체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말이죠. 이거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그것이 이제 잘못 선택해서 작더라도 거기서 받는 손해도 여러분 감수해야 돼요. 그죠? 다시 선택해야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선택할 때 진짜 떳떳한 길을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눈앞에 급급해서 이익에 급급해서 저는 소자가 사람이 작은 사람이기도 하고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나에게는 옳지 않은 소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기도 하지만 작은 이익에 급급하는 거 뭐 작은 금방 결실에 급급하는 거 이런 마음도 뜻한다고 생각해요. 구호는 장인이고 대인이고 여러분 군자이고 그 다음에 뭔가 원대하게 우리가 좀 오래 그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그 결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겸여야라고 하는 요 말. 자, 근데 그 6위도 그렇지만 6.3도 그러네요, 여러분. 6.3도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계장부, 실소자, 수유구득, 이거정이에요. 여기 6.3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장부는 구사래요. 자, 장부하고 묶여요. 여기는 장부하고 연결돼요. 이 6.3은 6.3에게 사실은 이 위가 가깝죠. 근데 여기서 양은 이 6.3이 갈 수 있는 양은 초9하고 9사예요. 이 6.3이 갈 수 있는 양은 여러분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이제 하체에 있지만 9사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9사에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양의 자리지만 음이 왔잖아요. 그죠? 얘가 음유해요, 좀. 음유해. 그래서 혼자 서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를 의존해서 따라야 돼.
그럼 누구를 따를 거야? 라고 할 때 위를 따르는 게 좋은 거죠. 윗사람을 따르는 게. 아랫사람을 그러면 잃게 돼요. 소자를 우리가 관계에서 멀어지게 돼요. 좀 냉혹하기도 한 거예요. 이걸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따른다는 거에서 우리 누구를 따를래?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따르. 윗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한테도 내가 조금 마음이 가지만 여기는 따를 수 없는 거. 이 선택한다는 건 좀 냉혹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또 6.3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따르는 것은 그래서 이제 구하는 바를 얻는 거예요. 구득해요. 구하는 바를 얻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또 올바름에 지키는 것이 이롭다. 이 거정. 이 거자는 뭐 거기에 자리한다,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땅함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양갈래길 지금 이 갈등을 뭐가 보여줘? 6.2와 6.3이 보여줄 거예요. 6.2와 6.3. 그래서 마땅함을 따르는 게 좋다. 근데 이 6.3 자리는 참 자리가 지금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면 그래도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들이. 그 올바른 일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하기가 좀 용이한 자리다. 6.3의 자리가. 그래서 6.2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가 되겠죠. 나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9.4는 초보하고 어떻게 호응 관계가 원래는 있는 건데 양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래가 없어. 구를 돌봐줄 필요가 없어. 초를. 그러니까 6.3에게 쉽게 어떻게 돼요?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9.3. 뭔가 이렇게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 지금 여기가 6.3 자리가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치에 딱 맞게 따라라. 이렇다고 너무 급급해서 너무 구차하게 또 9.4한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치에 맞게 가라. 이നി 아첨하고 막 이런 걸로 해서 9.4의 그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고든 마음으로 9.4에게 다가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간사하게 아첨해서 이익을 따른 행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4네요, 여러분. 9.4. 그 요즘에 나오는 그 괴들이 이 효사가 참 짧죠. 여러분 참 좋죠. 외우기가 아주 좋지 않나요? 이 짧은 게 나오면 이렇게 신이 나요. 잘 외워져서. 자, 9.4 읽어볼까요? 수유회 정용 유구 제도 이명하고라고 얘기했어요. 뒤따름에 어둠이 있대요, 여러분. 뒤따름에 어둠이 있어요. 이 9.4가 지금 그 음의 자리에 있지만 양강한 자질의 사람이 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있는데 이 밑에 누가 있어요? 음음 2개가 있어요. 이 음음 2개는 누구를 따르고 싶어요? 9.4를 따르고 싶어요. 가까이에 있는 음음 2개가 9.4를 너무나 따르고 싶어 해서 사실은 이 6기도 초보에게도 마음이 가지만 사실은 위로 9호로 가려면 누구를 지나가야 돼? 9.4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그 6이나 6.3은 사실은 6.4에게 마음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군중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 9.4가 지금 양강한 재능으로 이 따르는 시대에 민심이 얘한테 몰려. 위로 군주한테 몰리기보단 민심이 누구한테 9.4한테 몰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9호가 9.4를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해요. 그래서 정흉이에요, 여러분. 얘가 민심을 올바르게 얻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흉해. 이 정자가 얘는 올바름을 지켰는데 그래도 흉할 때가 있어. 왜? 왜 민심이 쟤한테 다가? 나한테 와야지. 원래 윗사람은 자기한테 공이 와야지 아랫사람한테 공이 다가는 걸 싫어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진짜 그런 거 질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왜 아래 신하가 옛날에부터 역사책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공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막 우러러보고 또 얘가 인심을 너무너무 베풀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사람을 막 칭찬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왕이 질투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돼요. 쟤를 어떻게 하지? 쟤를 떨어뜨려? 근데 생각하니까 명분이 없어요. 그럴 때 윗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칭찬해주면 돼요. 아랫사람. 그러니까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내가 너무 괜찮은 인간이어서 많은 사람이 덕도 베풀어가지고 나를 막 우러러 봐. 그렇지만 그게 윗사람 볼 때는 나한테는 흉한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름을 지켰는데 왜 그래요? 하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 아, 윗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더 돋보이는 것이 싫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또 치고 봤잖아. 내가 옳았는데 왜 그래요? 그럼 그냥 잘리고 옛날 같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왕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서 자중해야겠죠. 자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뒤따름이 그러니까 잘해서 온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흉한 일이 정흉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올바라도 흉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유구. 그리고 제도. 왜 여러분? 도에 자리하고 있어. 도를 지켜. 그리고서 이 명이에요. 너가 명철하면 무슨 어물이 있겠는가? 무슨 어물이 있겠는가? 옛날에 그 성왕을 섬겼던 무왕의 동생 주공이 여러분 되게 훌륭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 사실은 성왕이 어렵기 때문에 섭정을 했어요. 이 섭정을 하는데 너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 주공의 동생들도 이 주공을 계속 의심해요. 제가 이 성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이 기틀을 잘 잡아놓으니까 민심도 누구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주공한테 쏠려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주공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공의 행위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성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덕을 베풀기도 하고 스스로가 성왕에게 굉장히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행함으로 해서 그 위기들을 잘 넘겼는데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심을 받더라도 의심을 받더라도 뭐를 하래요? 유부, 제도, 이명 하래요. 유부, 제도, 이명. 자, 2인자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2인자. 1인자는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어. 참 칭찬을 받아도 2인자가 질투할 일은 별로 없어요. 1인자를 사실은. 근데 2인자는 1인자가 있어서 그 1인자가 계속 질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2인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2인자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 계속 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자리가 구사자리. 그런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뭐 하겠어요? 유부하고 제도하고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허물이 있는가? 따른다는 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또 나를 누군가가 따르는 것도 따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이 주체를 뒤에서 따라오는 거 이것도 따름의 시대예요. 따름의 시대.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민심이 나를 따라가. 그런데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배치가 중요해서 이 구사라는 이 위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뭐 2인자이신 분들 많죠? 그래도 또 제일 꼭대기는 아니어도 2인자이신 분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세요. 구사를. 그 구호로 갈게요, 여러분. 자, 구호 자리 부가 길이네요, 여러분. 아름다울 가짜예요. 아름다울 가짜. 그래서 선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선함에 대해서 뭐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길하다. 혹은 선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함을 뒤따르는 것. 군주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따를 때는 선함을 뒤따라야 돼. 라고 이제 아주 도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말한 이 가가 짝
짝, 아름다운 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 그래서 누구예요, 여러분? 유기. 구호에게는 유기. 유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유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왜? 초구가 밑에서 자꾸 유기를 따르려고 해요. 그럴 때 의심 생기잖아요. 그죠? 제가 딴 마음을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생기는데 그렇게 의심을 갖지 말고 짝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 그러면 길해. 그러면 유기는 배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를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또 구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그냥 조금 보편적 이치로 설명하면 선함을 따르는 것, 부가 그 선함을 믿어서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길한 일이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조금 요 배치에서 이제 생각하면 유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딴 마음을 먹은 거 아니야? 초구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래서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수계 시기에는 이 음들이요, 양을 따를 때 되게 급하대요, 마음이. 이게 뭘 따를 때 우리가 선택할 때 되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해진다는 거. 양을 따를 때 막 급하게 따르는 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음이 양을 따를 때는 구차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음을 바라볼 때 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그 사람을 배반했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옳은 길이에요. 이게 올바른 길이에요. 자, 음은 급하게 양을 따라가지 말 것, 여러분. 구차하게 양을 따라가지 말 것. 양의 입장에서는 음을 배반했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라는 거다. 이건 소동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동파. 그래서 소동파는 그 구호 입장에서 이를 의심하지 않으면 이 이가 자연스럽게 구차하지 않게 너를 뒤따를 거야. 그래서 길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 해석도 괜찮죠, 여러분? 물론 그 정희철 선생님은 두 가지를 다 지금 그렇게 해석했는데 분명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이천 선생님은 너무 도덕을 좋아하시고 도덕 분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리코네요. 상륙으로 가면 같이 읽어볼까요? 무게지, 내종유지, 왕용, 항우, 서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구라고 하는 게 잡을 구자잖아요. 붙잡을 구자. 걔는 매다 잡아매는 거죠, 이것도. 근데 내는 따라서 유라고 하는 게 밧줄 유자예요. 밧줄이기 때문에 밧줄로 꽁꽁 매다, 동여매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붙잡아서 묶어놓고 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동여매. 얼마나 이게 뒤따르는 게 꽁꽁 묶은 거예요, 여러분. 막 촌촌하게 뒤따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 묶어버렸어. 그렇게 동여매니 왕이 여기서는 서산에서 번성했다라고 썼어요. 왕이 서산에서 번성했어. 자, 정희천 선생님은 앞에 이 구절을 굉장히 좋게 해석했어요. 잡아서 묶어놓고 또 따라서 동요매. 그래서 왕이 서산에서, 이 향자가 물일향. 근데 형통할 형자하고도 통해요. 우리 흔히 쓰는 이 글자 있죠, 형자. 요하고 이 주역에서 요 향자하고 같이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형통하다, 서산에서 형통해 라고 할 때는 이 왕을, 누구를 이제 염두에 두냐면 문왕의 할아버지였던 고공담보라는 분이 있어요. 태왕 고공담보. 이게 사마천사기 고공담보가 나오고 장자에도 이 고공담보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페이지에도 있어요. 396쪽에. 396쪽 보세요. 자, 따르는데 이제 상륙호니까 따름의 극한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따름의 지극함에 이르러서 되게 좋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꼭 좋지는 않은 게 뭐냐면, 이렇게 꽁꽁 묶여 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고공담보처럼 해야 돼 라는 말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이 효사가. 사실 백성들이
붙잡고 묶고 동여맬 정도로 이 그 고공담보를 떠나지 않았어요. 뒤따랐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찰거머리처럼 뒤따랐어. 근데 왜 그렇게 뒤따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서산에서 형통했기 때문이야 라는 뜻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이 태왕은 그 태왕 시절에 사실은 아직 주나라가 서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 빈 땅에서 사실은 이 고공담보의 혈족들이죠. 그러니까 문왕의 이 그 부족들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지역 자체가 그 주변에 그 서쪽 융족, 그 다음에 훈육족이라고 하는 오랑캐들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침범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항할 만큼 아직 이 부족이 크질 않았던 거예요. 이 고공담보 시절에. 그래서 재물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곡식도 달라 그러고 사냥감도 달라 그러고 보물도 달라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얘네들이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땅과 백성을 나한테 줘. 이 융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항할 힘이 사실은 없어요. 그랬을 때 고공담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멋있게 했어요. 그 왕업을 여기서 일으키기에는 너무 내가 여기서 왕 노릇하기에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요구를 했을 때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가서 우리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고공담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말이 되게 멋있어요. 백성들이 군주를 옹립하는 것은 장차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군주를 왜 옹립하죠? 우리 맨날 거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군주를 부리는 거예요. 군주가 우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왕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군주를 세우고 사실 뭘 준 거예요?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어느 순간 망각해버린 거지. 근데 고공담보는 그걸 인식했어요. 자신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지금 융적이 공격하는 까닭은 우리 땅과 백성 때문이다. 자, 근데 우리 땅과 백성이 저들한테 속하든 나한테 속하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왕만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면. 융족의 왕이 와서 너희를 다스리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자, 그래서 백성들이 나 때문에 싸우고자 한다면 이는 백성들의 아버지와 아들을 내가 죽여가면서 그들의 군주 노릇을 하는 격이니 차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실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 땅과 백성들은 그냥 거기서 살면 돼요. 누가 와서 지도자가 되든 백성과 땅들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하게 되면 수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떻게 전장에 나가서 희생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 땅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고공담보는 과감하게 어떻게 했을까? 이 빈 땅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떠났어요. 어디로? 더 서쪽의 기산이라는 곳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의 이 터전이 그 기산 아래예요, 여러분. 기산 아래. 이때 이제 고공담보가 이주를 하면서 기산 아래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이제 주나라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그랬을 때 기산으로 떠날 때 백성들이 울며 불며 다 쫓아갔어요. 애 손잡고 늙은이도 지팡이 짚고 이러면서 고공담보를 쫓아갔대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백성들이 너한테 그렇게 묶이는 것은 그냥 묶이는 게 아니야.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묶여요. 고공담보가 서산으로 떠났을 때 그 마음으로 그게 통하면 이렇게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다는.
진짜 상륙에서의 이 그 선택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걸 다 버릴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좋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다 버려야.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 버릴 때 그때 뒤따름이 올 수 있다. 이건 양쪽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뒤따르는 사람과 내가 뒤따라야 될 것. 이것이 다 결정돼야 되는 때를 상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너무 또 꽁꽁 묶여가지고 이건 관계가 너무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어긋나는, 올바르지 않은 관계로 너무 묶여있어. 근데 이거 풀 길이 너무 없어요, 이럴 때는. 그 어떤 사람도 풀 길이 없어서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왕은 이거 향자가 제사 지낼 향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왕은 서산에서 제사 지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무 꽁꽁 묶여서, 그러니까 뭐 남녀가 너무 잘못되게 묶이고 사람과 사이가 너무 잘못되게 묶이고 일이 너무 잘못되게 이렇게 흘러가고 이럴 때 이걸 풀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면서 있어요. 왕용, 향후, 서산.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표면상으로는 그 주의 선생님은 나쁜 걸 나쁘게 지금 했잖아요, 해석을. 근데 이걸로만 보면 지금 정희천 선생님처럼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뭐예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때구나 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기꺼이 내가 다스리던 땅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근데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나보다 백성이 중요해요.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그럴 때 어떤 걸 선택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가 바로 상륙 자리다. 그 따름의 극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